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벡터, 그다음에 벡터 스페이스 이런 말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베이시스 개념 있죠. 다시 한번 리콜을 하면요, 리콜을 하면은 선형대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뭡니까? 베이시스입니다. 베이스, 기저. 뭐 기저라는 말을 거의 안 쓰기 때문에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 그 근간이 된다라는 거고 뭐 꼭 그 뼈대가 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두 가지 조건입니다. V라고 하는 V라고 하는 벡터 스페이스, 벡터 스페이스죠. 이거는 V의 부분 집합으로서 V를 생성한다는 말이 있었죠. S에 있는 원소들의 리니어 커ம்பி네이션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전체 V를 만들어낼 때 그걸 생성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집합 S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할 때 S를 V의 베이시스다, 기저다라고 합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중에 이제 표준 기저가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이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 이의 I 이런 식으로 생긴 거. 직교잡표의 근본을 이룬다. 그러면 왜 이러한 기저를 우리가 공부를 할까 한데 이러한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벡터 공간 B의 기저가 주어졌을 때 V의 임의 원소는 기저들의 선형 결합으로 유일하게 표현된다. 네, 이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기저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기저들이 있으면 보통 기저를 뭐 영어로는 이제 베타라고 많이 씁니다. 베타. 그래서 쓰면 이제 베타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베타에 있는 원소를 뭐 V1 뭐 이런 식인 거죠. V1, V2, V에 뭐 N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주어져 있을 때 V의 임의 원소는 기저들의 선형결합이다. 그러면은 즉 이제 V를 V를 스몰 V, 그러니까 스몰 V를 빅 V의 일부라고 가정할 때 에 대해서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다? V를 A1의 V의 1 이런 식으로 A의 2의 V의 2로 표현이 가능하고 어떤 거에 대해서 for some 스칼라죠. A eyes 그리고 이게 이제 이거는 일종의 존재성이죠. 존재성이고 그리고 요 AI들이 유니크하다는 거죠. AI들이 이제 유일성.
이 두 가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래야 말이 되죠. 이래야 그러니까 이 존재성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그 기저의 어떤 특징 때문에 존재성이 되는 거죠? 채팅창에다 한번 답을 해볼까요? 이 존재성은 기저의 어떤 성질에 의한 결과입니까? 존재성의 원인이 뭐냐 이거지.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이거지. 채팅창에 답해 주세요. 본인 이제 증명을 하려면 뭐 써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걸 증명을 막 일일이 하는 게 기억이 잘 안 남는 것 같아서 펀더멘탈한 이유를 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리라는 거는 스테이먼트잖아요. 뭔가 에, 중요하다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걸 포멀하게 프루프하기보다는 이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면 되죠. 그래서 어, 실제 증명에서 존재성은 요 기저 베타의 뭐를 씁니까? 베타의 성질 중에서 베타가 뭡니까? 제너레이트 한다, 스팬한다. 그렇죠? 스팬한다는 뜻이 베타가 V 전체를 스팬하는 거기 때문에 V에 있는 임의의 원소는 베타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베타의 원소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일성은 뭡니까? 유일성은 어떤 성질? 베타가 어떠하다는 성질? 그래서 아까 제가 베이시스의 정의를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베이시스의 어떤 거? linearly independent 문제를 이용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요 차원의 정의도 정의는 쉬워요. 차원은 벡터 스페이스 차원은 에, 기저 그 벡터 공간 V의 기저 우리가 유한 차원만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은 기저라고 이렇게 씁시다. 기저의 개수를 벡터 공간의 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베타가 위에서 나온 것처럼 n개를 원소가 되어 있다면 dimension of v는 n 그러면서 유한 차원이라고 하고 근데 이렇게 n개가 아닌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말해서 기저는 존재하는데 기저가 유한계가 아니야. 그렇지 않다면 그럼 dimension of v를 infinite다라고 합니다. infinite 심볼이 어디 있겠죠? 무한 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나는 유한 차원밖에 안 배웠어요. 또 이럴 수도 있어요. 무한 차원은 안 배웠으니까
뭐 몰라도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할 텐데 이제 질문은 무한 차원의 벡터 공간 예제는 뭘까? 무한찬의 벡터 공간이 있으니까 이런 정의가 나오겠죠. 네, 누가 여기 창에다가 채팅창에다가 예제를 한번 써볼까요? 무한 차원의 벡터 공간.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서 얻어야 되는 거는 최소한 수학적 컨셉을 좀 더 단단하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을 스스로 더 한 번 더 복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게 이제 가장 펀더멘탈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기서 배운 수학적 컨셉을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분야에 응용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는 거, 세 가지를 얻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세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무한 차원의 예제는 뭐냐 이거지. 유한 차원은 지금 다 뭐 우리가 많이 했던 것들이니까. 무한 차원의 예제 뭘까요? 채팅창에. 자, 모르겠다면은 0. 알 거 있는데 답을 못 하겠다. 예제를 못 찾겠다.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한다. 표현이 잘 안 될 뿐이다 하는 사람 1번. 모르겠으면 0번. 쭉 하면 여러분들 저기를 봐야 되거든 내가. 그렇구나. 이거는 100% 나의 잘못이네. 다의 빵빵빵을 쓴 거 보니까. 무한 차원을 설명 안 해놓고서 무한 차원의 벡터분과 설명 한 번도 안 해놓고서 왜 이거를 찾아내라고 합니까? 라고 속으로 생각할 수 있나 보다. 아무것도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뭘까요? 지금 전체 인원이 보다 0의 숫자가 적잖아. 모르면은 0. 모르면 0. 자, 이게 나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항상 여러분과 저하고 보이지 않는 이 컨셉의 저기가 소통의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 그럴 수도 있는 게 그러니까 뭐 요즘에 제가 뭐 즐겨보는 뭐 그 프로그램 중에 뭐 스포츠 채널 같은 걸 보면은 굉장히 이제 그 고수들은 왜 이런 거를 왜 못합니까? 처음 하는 사람 보고 얘기를 하는 거고 처음 하는 사람은 그거 되게 어려워요. 이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기억나나요? 가장 좋은 예는 이거 같아. P라고 쓴 거 있는데 P. 자, 자, 그 복습을 하면은 우리 P라고 하는 벡터 스페이스 기억나나요? P. 제가 P라는 노트에 썼는데 P라고 하는 벡터 스페이스. 벡터 공간 노테이션이 P를 많이 씁니다. P. 자, P 누가 뭐 이거 기억나나요? P 이건 또 모른다고 하겠지? 기억 안 납니다라고 하겠지? 이게 P가 뭐의 약자냐면은 폴리노미알의 약자입니다. 폴리노미알. 그러니까 the set of polynomials. 그렇죠? 자, 디그리가 보통 P에 n을 많이 쓰죠. set of polynomials of degree n 이런 거 이해돼요? 네. exactly n이 아닙니다. n most. 그러니까 뭐 디그리가 n보다 작은 거일 수도 있고 디그리가 0일 수도 있습니다. 디그리가 0인 거는 상수예요. 그래서 자, 이거는 벡터 스페이스 이른다고 했죠. 자, 이거는 벡터 공간이라고 했으니까 벡터 스페이스인데 자, 이것의 디멘션은 뭡니까? 이것의 디멘션. 방식 벡터 스페이스의 디멘션은 요거야말로 채팅창이나 이건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말해서 어떠한 그 다항식이 있어서 임의의 다항식은 그 다항식들의 선형결합으로 표현이 되냐 이거지. 그렇지. 맞아요. n 더하기 1입니다. 왜냐하면 요 아까 얘기한 요 그 기저를 보통 우리가 쓰는 기저는 얘는 상수를 나타내는 x 그다음에 상수를 나타내는 1 그다음에 x 변수의 x입니다. 그다음에 x의 제곱 이런 식으로 x의 n 우리가 말하는 단항식이죠. 모노미알 단항식 많이 배웠잖아요. 하나의 항으로 이루어진 거 x 그다음에 x제곱 이렇게 하나의 항으로 이루어진 거에다가 상수만 곱해서 더하면은 다항식이 되잖아요. 나머지 다항식. 그래서 이거가 표준. 이것도 이제 표준이라고 합니다. 얘가 표준 기저가 요 경우에 표준은 얘입니다. 표준 기저가. 그래서 n 더하기 1개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RN만 맨날 배웠잖아요. 그 다항식으로 이루어진 그 다항식 벡터 스페이스도 아주 중요한 예제예요. 그래서 꼭 알아야 되고요. 그럼 이걸 왜 제가 굳이 꺼냈을까요? 또 다른 벡터 공간. 그래서 P라고 쓰고요. 노테이션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냥 편의상 쓴 겁니다. 얘는 그냥 디그리를 정하지 않는 거죠. 그냥 the set of polynomials 다항식들 any degree 그냥 다항식이에요. 그냥 다항식. 그럼 뭐 그 디그리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3차 다항식, 4차 다항식, 5차 다항식, 6차 그냥 무한히 가는 거죠. 얘는. 예. 딱 봐도 엄청 많은 거죠. 디그리가 억인 뭐 다항식도 있을 수 있고 억일, 억이, 억삼 무한히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럼 얘에 해당하는 베이시스가 뭐냐 이거지. 라고 하면 그러면 요 베이시스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어요? 단항식이 필요한데 그죠? 이 단항식들이 좀 전에 했던 1 당연히 상수를 커버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x차로 된 거 x의 제곱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겠죠. 그래서 아까 했던 x의 n도 필요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얘는 계속 forever 이렇게 가는 이렇게 노테이션을 쓰겠죠. 이것이 기저를 이룬다. 그렇죠? 여기에 있는 단항식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임의의 폴리노미알 of any degree를 표현하는 거죠. 자, 여기서 조금 헷갈리시는 게 그 폴리노미얼 of any degree라는 게 디그리가 무한 디그리를 얘기하는 거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은 마치 시퀀스로 생각하면 우리가 시퀀스는 무한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무한으로 가는 거는 무한의 성분이 있는 거고요. 얘는 어떤 디그리가 정해져 있지 않을 뿐이지 다항식이에요. 다항식의 정의는 x의 어떤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 파워가 무한히 가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와 있는 그 p의 인피니시라고 써 있는 이 노테이션의 원소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식이에요. 임의의 다항식. 디그리의 한정만 없을 뿐이야. 그래서 요 점점점의 의미는
x의 파워가 무한히 되어 있는 반항식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요 유한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디멘션 네, P의 인피니트는 그래서 노테이션에 인피니트라는 노테이션이 써 있는 거예요. 인피니트 된다. 알겠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디멘션 P의 n이라고 안 쓰고 n 플러스 1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 서브스크립 n이 디멘션을 나타내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요. 뭐 책마다 좀 다른데 그냥 우리는 그냥 PN이 기억이 쉬우니까 디그리가 n most n인 걸로 모아주고 대신 디멘션은 하나 더 많다. 상수가 있어야 되니까 요거 1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무한 차원의 벡터 공간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뭐 질문 있습니까? 그다음에 뭐 놈이라는 표현 많이 쓰이는데 놈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아는 사는 리얼 벡터에 대해서 많이 쓰니까 그다음에 뭐 let 뭐 v를 x라고 할 거예요. x라고 하는 벡터를 x1에 뭐 1, x에 2, x에 뭐 n이라고 하자. Rn에 있는 이런 그러면은 이 벡터의 놈은 영어로는 놈이라고 하고 크기라고 하죠. x의 크기 혹은 뭐 norm이죠. norm는 x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루트를 씌우죠. 루트 그래서 x의 1의 제곱 마치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쓰듯이 하는 겁니다. x의 2의 제곱 x의 n의 제곱 깔끔하게 보이려고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즉 비하적인 의미는 즉 x의 놈은 x의 놈은 0과 그 x 사이의 뭐 원점이라고 해도 원점 0과 x 사이의 거리를 의미한다. 그런 거죠. 놈이라는 게 별게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뭐 R2로 했지만 R2일 필요는 없고 항상 원점이 있겠죠. 제로. 벡터 스페이스는 항상 제로가 있으니까. 그리고 X라는 게 있으면은 X라는 게 있죠. 그러면은 여기 이 거리 여기를 X라고 한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쓴 거죠. 여기 피타고라스 정리. X1에서 XN에 있을 때 요
요, 예, 요 거리는 음, 그렇게 표현이 되죠. 2의 x1의 제곱 xn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아주 자연스러운 개념이죠. 자, 그다음에 벡터의 내적이 되겠습니다. 자, 벡터의 내적은 이기였는데 그 놈의 성질부터 잠깐 쓸게요. 놈의 성질은 다음을 만족하는 거죠. 이렇게 항상 이게 실수가 되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다. 아이고 잠깐만 화면을 안 옮겼네요. 네, 그래서 내적의 그 벡터의 놈의 성질은 이렇게 이런 성질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요게 루트 값이 있다 보니까 루트 값이 있고 여기 안에 루트에 뭐 숫자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제곱을 하니까 이 안에 있는 게 0보다 크거나 같죠. 루트 씌우니까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다음에 스칼라를 곱했던 거는 실질적으로는 u에다가 요 절대값을 한 거는 음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값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 of 알파 곱하기 norm of u. 그다음 세 번째 유명한 거죠.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가 성립한다.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 그래서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 거죠. 세 번째 조건을 트라이앵글 삼각부등식이죠. 삼각부등식. 삼각부등식, 삼각형 부등식. 그리고 이제 놈이 0인 경우는 0뿐이다. 역도 성립하지. u가 0이면 0이다. 그래서 자명한 내용인들이고요. 그다음 벡터의 내적이 있습니다. 벡터의 내적. 벡터의 내적. 그래서 벡터의 내적은 x 닷. 그래서 좀 전에 x가 Rn에 있는 게 아니고 Rn뿐만 아니라 이제 Y도 이런 경우일 경우에 그래서 X, Y가 둘 다 X도 이렇게 있고 Y도 Rn에 있을 경우에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그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그것의 내적은 두 벡터의 영어로 인너 프로덕트죠. 노테이션상 이렇게 쓰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성분끼리 합니다. x1 곱하기 y1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더하기 x2 곱하기 y2. 이거는 깔끔하죠. 정의가. 그래서 x의 n하고 y의 n을 같이 더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값들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아래에 있는 거예요. 실수가 되죠. 이 경우에. 로 정의한다. 이게 벡터의 내적이라고 하고 이렇게 생긴 거를 사실은 정확하게는 뭐 보통의 어, 어, 약간 이름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생긴 이런 형 이 특별히 이 내적을 뭐 usual inner product 또는 Euclidean inner product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말이 없으면은 그냥 내적이 있어라는 말은 이걸 의미하는구나. 다시 말해 내적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내적은 뭐 그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 이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 정의하지 않는 이상 이거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적의 성질은 x.y는 y.x한 거, 뭐 이런 건 당연하고, 그다음에 두 벡터를 더한 다음에 다 프로덕트라면 이렇게 삐져나갈 수 있다. 마치 우리 실수하고 곱하기하고 이렇게 나오듯이. 근데 다 프로덕트는 정확하게 의미하기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스칼라 곱은 아니에요. 얘는 지금 다 프로덕트 요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배가 되더라. 자, 다시 한번 여기 얘기하듯이 다 프로덕트의 결과는 실수 숫자입니다. 숫자 하나, 벡터가 아니고 두 개의 벡터를 곱했을 때 숫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벡터를 곱해 숫자가 내적인 거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왼쪽도 숫자고 얘도 숫자입니다. 리얼 넘버. 요것도 당연할 것 같고 스칼라에다 x.y를 한 거나 cx의 .y, x.cy 다 같은 것이다. 5번에 x.x는 x의 제곱이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x.x는 x의 길이다. 이게 왜 그럴까? x.x는 x.x는 정의가 뭡니까? x의 1, 그 다음에 x의 2,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x의 n, 그 다음에 똑같은 게 반복되죠, 현재. 자, 이것이 다 프로덕트의 정의상 이거를 제곱을 하죠. x의 1의 제곱. 제곱을 하잖아요. x의 2의 제곱.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많이 우리가 본 거죠. 이게 뭐였습니까? 이게 루트 여기다 루트 씌운 게 노음이었죠. x. 그래서 요거를 제곱을 해야겠죠. 제곱.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더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너 프로덕트를 한 거는 놈의 제곱이다. 놈의 제곱이다. 되게 중요합니다. 자주 쓸 겁니다. x.x는 놈. 그러니까 놈과 인너 프로덕트가 연결이 되는 것을 좀 보여주는 거고.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x가 0일 때만 x.x는 0이다. 뭐 당연하죠. x가 0일 때는 당연히 true고 0이 아니면은 결국은 x의 놈이 되는데 0벡터가 아니면은 0과 0벡터가 아닌 벡터 사이에 거리가 있잖아요.
거리가 0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6번은 네, 당연하다. 그리고 우리 뭐 고등학교 때 혹은 미적분학에서 많이 배우던 내용이죠. x하고 y의 닷 프로덕트는 x와 y의 놈에다가 두 개를 여기서 사인 세타는 x, y가 이룬 세타에 대한 사인 값. 많이 했던 거라 생략을 할 거고요. 자, 코시 슈바르트 부등식 아주 유명합니다. 이름 꼭 알아야 되고요. 이런 게 있었지. 여러분들이 이게 어디에 뭐 사실은 정확하게 쓰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수학에서 코시 슈바르트 방식 부등식이라는 게 있어. 이런 거는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너 프로덕트의 절대값은 각각의 노름의 노름의 곱하기다 라는 얘기고, 이거의 증명은 뭐 사실은 이 정의죠. 정의 여기 그죠. 요거의 절대값을 취한다는 거는 이 전체의 절대값을 취하는 거고, 코사인은 최대한 1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증명은 요거에 의해서 나오는 걸로 보시면. 이거를 이용하면 됩니다. 삼각부등식,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 아까도 삼각분식이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기하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하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거 의미만 잠깐 설명을 하면요. 그래서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 x하고 y의 노름은 x의 놈과 y의 놈에 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러는데 결국은 우리가 하는 게 그림으로 보면 이게 x고 이게 y다 라고 치면은 x 더하기 y는 뭡니까? x 더하기 y는 우리가 많이 배웠던 게 뚝뚝뚝뚝 해갖고 따다다다다다 해서 이게 x 더하기 y죠. 여기가 x 더하기 y. 벡터가. 그리고 다시 쓰면 이 y를 평행하면 이렇게 이게 y고요. 그래서 볼까요? 그래서 이 삼각형이 하나 얻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얘는 x고 요거 길이로 보면 x고 얘는 길이로 y고 얘는 길이로 x 더하기 y죠. 우리 삼각형은 그 두 변의 합이 항상 나머지 변의 합보다 크다 이거잖아요. 원래 삼각형은 뭐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럼 삼각형은 아니죠. 그 경우에는. 그래서 요 그림으로 봤을 때도 x와 그다음에 y를 하면 이거는 삼각형으로 보면은 크고 삼각형일 필요는 없죠. 이게 이퀄일 수도 있으니까 작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기하적인 방법이고 트라이앵글 이네퀄리티 푸는 방법은 기하적인 방법 말고 대수적인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기하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쉽게 이해되고 대수적인 방법은 대수적 프루프는 이거는 기하적 프루프.
대수적 프루프는 각자가 do it yourself 해보도록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수학을 뭐 아주 잘하지는 않았어요. 수학을 되게 좋아하고 또 잘하는 편이야. 잘하는 편이었는데 그 친구가 제 앞에서 하는 말이 자기는 수학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나도 수학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왜 수학을 좋아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하는 말이 수학은 그 해법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정상에 오르는 방법은 남들이 다 닦아놓은 방법도 있겠지만 다른 안 가던 길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가서 결국은 새로운 길로 가서 그게 개척이 되면은 그때 희열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푼 해답과 그다음에 뭐 답지에 나와 있는 풀이가 다른데 제대로 풀었다라는 게 굉장히 희열을 느낀다는 거죠. 물론 답지대로 풀 때도 기쁨을 느끼지만 답지대로 풀지 않더라도 결과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아주 자기는 만족스럽다라고 했을 때 그때 제가 약간 조금 반성을 했죠. 저 친구는 수학을 인조이하면서 하는구나. 그리고 빨리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풀까라고 하는 걸 고민하는 친구구나라고 해서 굉장히 조금 저도 한 방 맞은 듯한 느낌을 가졌었는데 여러분도 지금 하는 것들도 제가 여러분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죠. 제가 지식의 전달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지식을 더 확장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어떤 컨셉을 가이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쭉 그동안 공부했던 거 책도 한번 다시 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직교라는 말 많이 나오는데 수학에서 직교 두 벡터가 직교한다 오쏘고날 직교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직교한다. 뜻은 두 벡터 x, y가 프로덕트를 했을 때 0이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벡터 x, y가 직교한다라는 말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추상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요 내적의 개념을 사실은 우리는 정확하게 정의를 해버렸어요. 이렇게 내적은 이거를 뭐 이렇게 정의하면은 이걸 만족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조금 더 높은 의미에서 가면은요 내적의 정의를 추상적으로 합니다. 내적을 정의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된 것뿐만 아니라 조건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은 그때 오쏘고나라는 말을 추상적으로 할 수도 있죠. 그때에 쓰이는 조건이 내적이 0인 거를 오쏘고날이라고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컨셉 이해됐나요? 그 내적을 하나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내적은 그냥 원소들끼리 곱해서 합을 한 거다라고만 여러분이 딱 머릿속에 딱 담아놓으면은 나중에 뭔가 좀 확장을 할 때 어려워진다는 거죠. 내적의 정의는 두 개의 벡터를 곱해서 하나의 실수값을 나타내는 굉장히 특별한 함수야라는 걸로 이해를 하면 그러면은 그런 내적이 정해져 있는 벡터 공간에서 오쏘고날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직일 필요는 없어. 그냥 오쏘고날은 그 내적의 값이 0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모티베이션이 우리가 그 유클리디언 세계에서 정의했던 그 x와 y의 인너 프로덕트라면 코사인 세타가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0일 때 코사인 세타 값이 0이어야 하고 그러면 두 개가 90도여야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 직관적인 그 직교라고 하는 말이 되지만 반드시 그 직교라고 하는 그 90도의 개념이 일반적인 내적이 주어져 있는 공간에서는 그 직교가 그 직관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쓰는 표현은 그냥 인너 프로덕트 0인 거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그 여기에서 쓰면은 코멘트를 하면은
이 개념은 내적이 정의된 일반적인 벡터 공간 V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벡터 공간을 자꾸 이제 리얼 세계에서만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은 이런 내적이라는 개념이 다 여기 있잖아요. 그 PN 이런 공간, RN이 아닌 PN 공간 있잖아요. 이런 거에서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공간에서도. 넘어갔네.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결국은 여기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RNA에 있는 두 벡터가 직교한다는 것과 그거를 이렇게 놈의 표현으로 쓰면은 x 더하기 y의 제곱은 x의 놈의 제곱 더하기 y의 놈의 제곱과 같다라는 건데, 이거 증명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네, 각자 한번 요거 증명을 한번 해볼까요? 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요 이제 팬시한 놈의 개념으로 증명했는데 힌트 줬죠 제가. 증명은 이렇게 x 플러스 y의 제곱은 x다. 요것을 계산해 본다라고 했어요. 제가 한 1, 2분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해보고 한 사람은 여기 1번이라고 그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지금부터 요거 증명을 한번 해볼까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x 플러스 y의 놈을 그냥 계산을 하는 거죠. 이거 알제브레이크 계산이죠. 지금 하는 거는. 그래서 이 두 개를 아까 인너 프로덕트의 성질이 있었죠. 그래서 x하고 .x 더하기 x .y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x .y x .x죠. 그다음에 x 더하기 그다음에 y하고 x를 다시 하죠. 그래서 y x 더하기 y 자, 그러면은 x.x가 아까 뭐라고 또 했죠? 놈으로 표현하면 x.x가 그래서 제가 아까 반복을 계속 한 겁니다. x의 제곱. 다음에 두 번째 x.y는 뭡니까? 이게 바로 인너 프로덕트가 오소고나다는 말은 0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y.x는 x.y랑 같으니까 얘도 0. 그리고 얘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게 실제로 뭡니까? 삼각형에 세 변이 있을 때 각각의 짧은 변의 제곱의 합은 긴 변의 제곱의 긴 변의 제곱과 같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x의 길이의 제곱과 y의 길이의 제곱은 대각선 긴 거의 제곱과 같다. 특이한 경우죠. 특이한 경우죠. 그래서 물론 피타고라스가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죠. 피타고라스는 다른 방식으로 했지만 이것이 성립한다.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 정리는 지금 여러분이 보면은 본질적으로 인너 프로덕트가 정의된 공간에서는 다 이런 말이 되겠죠. 직교한다는 것을 인너 프로덕트가 0이라고 표현하면 되죠. 즉 x, y가 0인 공간에서는 다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반드시 유클리디언에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게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습니까? 자,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조금 경험했던 것일 거고 이제부터는 약간 좀 새로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정사형이라는 말입니다. 정사형. 뭐 영어로는 프로젝션. 프로젝션이라는 말이 수학 외적인 부분에도 많이 쓰이는데 수학에서는 어떤 거를 공간 이외에 있는 것을 그 작은 공간으로 내리는 것을 정사형이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벡터 xy가 있어서 반드시 뭐 평면 위에 있을 필요는 없는데 보통 그림으로 보면은 평면으로 많이 쓰죠. 두 벡터 xy에 대하여 벡터 x를 y 방향으로 프로젝션 했다. 그래서 x의 y 방향의 벡터를 x의 y 위로의 정사형 혹은 정사형, 오소고날 프로젝션이다라고 합니다. 그냥 프로젝션, 단순 프로젝션 오소고날이라고 쓰겠습니다. 오소고날 프로젝션이다라고 한다. 영어로 projection of x onto y 이렇게 씁니다. projection of x on y 이렇게. 중요합니다. y하고 x 위치가 바뀌면 안 됩니다. 어떤 거 얘가 어떻게 보면 x가 주체죠. x를 y 쪽으로 내려는 거죠. 그래서 onto y라고 합니다. x를 y 쪽으로 내리는 거. 그래서 노테이션은 뭐 이렇게. 그래서 y가 밑에 있는 거예요. x가 아래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x가 y. 그래서 그래서 기하학적 의미는 기하학적 의미는 결국은 이제 이렇게 projection 간단히 projection이라고 하겠습니다. of x onto y. 이 차원에서 그냥 그릴게요. 뭐 차원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y라는 게 있고요. 이렇게 좀 길게 쓰겠습니다. y를 길게 쓰고요. 그리고 x라는 걸 좀 짧게 쓸게요. 그래서 projection of x onto y라고 하는 거는요. 얘를 직각으로 이렇게 내려요. 딴딴딴딴딴 직각으로 내려요. 이렇게. 그러면 뭔가 만나겠죠, 여기. 강조하기 위해서 요 만나는 점에 해당하는 요 벡터, 기다란 벡터. 요 벡터를 projection of x onto y 이렇게 표현합니다. 벡터. 네, 이게 기하학적 의미예요. 기하학적 의미. 그래서 왠지 우리가 뭐 그 직교좌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마치 이 프로젝션 이 x를 요 y 이게 좀 y입니다. x가 되겠네요. 프로젝션을 마치 이제 두 개의 성분으로 나누는 것 같은 거죠. 이 x라는 거를 프로젝션으로 돼 있는 요 성분과 그 다음에 요렇게 기하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땅땅땅땅. 그래서 여기가 뭡니까? x 마이너스 프로젝션 x onto y 이거죠. 그러니까 요 x를 사실은 본질적으로 두 개로 나눈 거죠. 그래서 x라고 하는 거는 projection of x onto y 더하기 x 마이너스 projection of x onto y 이렇게 생긴 거랑 똑같죠. 무슨 벡터니까 더하면 진짜 0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뭡니까? 여기에 이
이걸 좀 파랗게 좀 강조해 볼게요. 요 벡터가 중요하죠. 요 벡터. 요 벡터가 지금 이 벡터고요. 그 벡터하고 프로젝션 벡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요 파란 벡터하고 빨간 벡터의 관계는 뭘까요? 파란 벡터와 빨간 벡터. 의 관계는 그렇죠. 딱 직각이잖아요. 파란 거하고 빨간 게 딱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에, 그 파란 벡터에 해당하는 게 이제 x, 그냥 빨간 것부터 쓸게요. 빨간 게 이제 에, 빨간 게 프로젝션 과 그다음에 이거 오소고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x 마이너스 프로젝션 이렇게 생긴 거죠. 이제. 오소고날이라는 거고 이거를 좀 더 다시 쓰면은 그냥 프로젝션 x 그다음에 닷 프로덕트 x 마이너스 프로젝션 x 이게 0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릴레이션을 우리가 갖게 된다. 잘 기억해 두세요.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재미난 거를 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기하학적인 의미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기하학적 의미가 프로젝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프로젝션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그 뭐 이상하게 생긴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거라는 거죠. 여기 지금 방금 한 거 좀 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썼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 projection of x onto y를 어떻게 구할까라는 게 지금 이제 핵심인 거예요. 예, 그것이 여기 구체적으로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projection of x onto y인데 이게 지금 거꾸로 썼네요. 이렇게 하는 거는 x.y를 하고 divide by y.x. 이 다 프로덕트는 다 그거라고 했죠. 다 프로덕트는 다 실수라고 했죠. 그 다음에 y를 곱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생긴 그림이에요. 이렇게. 자, 이 프로젝션 그 y, x onto y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요 y라는 벡터에 있지만 실질은 우리가 단위 벡터 u를 생각해야 돼. u. 이렇게. u는 y의 크기로 나눈 거죠. 뭐 유닛 벡터라고 합니다. 이것을 단위 벡터. 길이는 1인데 방향이 y랑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여기 1이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projection of x onto y는 정확하게 그 u에다가 적당한 k 배겠죠. 그래서 k 곱하기 u. 그래서 그러면 projection 자꾸 내가 이렇게 썼냐? projection of y가 밑에가 있어야죠. 위아래가 해서 헷갈립니다 보통. 자, 그래서 적당한 k에 대해서
프로젝션 한 값은 u에다가 스칼라 곱시다. u에다가 조금 간 거죠. 그래서 ku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쓴 공식에 의해서 요 x 빼기 ku라는 것과 ku는 서로 어떻다? 인너 프로덕트가 0이다. 오소고나라니까 인너 프로덕트 0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쓴 식은 이렇게 썼죠. 프로젝션 yx 닷 x 마이너스 프로젝션 이거는 0이다. 지금 쓴 거는 얘를 먼저 쓴 것뿐입니다. 얘 곱하기 프로젝션을 ku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이 부분. 관심 있는 건 K라는 스칼라죠. K 값만 알면 프로젝션을 아는 거니까. 그래서 K에 관해서 풀면은 요거 이렇게 다 프로덕트 넣고 딱딱하면은 K가 암산으로 되죠. X 닷 KU는 K 제곱 U 닷 U잖아요. 그래서 K를 약분하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K 값을 알아요. 그래서 프로젝션은 죄송합니다. 계속 내가 Y하고 X를 바꿨네요. 이렇게. 자, 이래서 요 값은 KU인데 K가 이거였잖아요, 방금. K가 이거였죠. 그대로 쓰고 그다음에 U는 유닛 빅터니까 Y를 뭐 디바이드 바이 Y 이렇게 했고 마찬가지. 이건 이게 숫자입니다. 이건 숫자. 그러니까 숫자를 하나씩 지우면 되죠. 이 Y 하나 지우고 이 Y 지우고 요 Y 지우고 이 Y 지우면은 남는 게 뭡니까? X 닷 Y 디바이드 바이 Y 닷 Y 그다음에 Y 이렇게 나오죠. 깔끔하게. 그게 바로 프로젝션 U. 위에 나와 있는 요거죠. x 닷 y 디바이드 바이 y 닷 y의 y. u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미들 스텝으로 표현한 거지 u 자체는 사용은 안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을 x하고 y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프로젝션을 x, y, 디바이드 y 닷 y. 그래서 외우는 건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 위에 나와 있는 x는 다 y가 등장해야 되는데 x 닷 y를 하고 분모에는 y가 아래에 있으니까 y 닷 y 그리고 또 y를 쓰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꼭 기억해 둡니다. 이거 이거 기억 안 하면은 이제 스토리가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을 암기성 과목은 아니지만 베이직한 건 외워야 되죠. 수학이라는 게 이제 일종의 언어라고 보면은 단어를 외우는 거죠. 단어나 아니면은 기본적인 베이직 센텐스를 외우는 거죠. 그렇다고 영어처럼 모든 걸 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수학은 핵심적인 그 포뮬라나 이것들 정의를 기억을 해줘야 다른 걸 할 수 있어요. 그럼 예제에 한번 해볼까요? 당연히 내가 답을 안 가르쳐줬구나. 자, 그래서 자, 1,1을 그 다음에 벡터 y 2,0으로의 정사형을 구하시오. 채팅창에다가 요 공식도 위에 내가 안 가렸구나. 자, 아무튼 요 공식을 여러분이 기억했다고 생각하고 노트에다 하면서 프로젝션 값을 한번 써보세요. 예, 이건 1분 주겠습니다. 1분. 바로바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1을 2,0으로 정사형을 하면 당연히 뭐다? 이건 되게 쉬운 거네요. 자, 뭐가 나올까요? 1,1을 2,0으로 정사형했을 때 아직 아무도 답을 안 했네요. 오케이. 한 명이 지금 답을 했고요. 자, 빠르게 대답해. 오케이. 자, 우르르 나왔네요. 좋습니다. 당연히 1,0이죠. 1,0. 1,0. 우리 정의에 의해서 뭐 하면은 프로젝션이라고 쓰겠습니다. 결국은 x하고 y가 알려져 있으니까 1,1과 1
1,1과 그다음에 2,0이죠. 그다음에 얘는 2,0 와 6,0. 그다음에 옆에다가 2,0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인너 프로덕트를 위에를 하면은 위에는 당연히 2고요. 분모는 4네요. 그다음에 얘는 2,0. 2분의 1이고 다시 1을 하니까 1,0.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사실은 여러분이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자, 벡터 x 1,0을 y는 2,0으로 정사형하나 y를 1,0으로 정사형하나 다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y라고 하는 이 y의 2,0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은 요 식에서도 보면은 이게 지금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1,0이어도 그렇고요. y의 값이 요 2,0랑 같은 방향이면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지티브로서 같은 방향이면은 다 같은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어, 당연히 1,0이 나와야 돼. 그래서 1,0은 실제로 x좌표 1,1의 그 첫 번째 x 컴포넌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고요. 만약에 1,0이 아니고 x가 0,1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y를 그냥 저게 아니고 임의의 뭐 그냥 C0 이렇게 하고 C는 파지티브랄까요? 그렇죠? 이때 프로젝션은 뭐냐 이거지. projection of x onto y. 이거는 뭘까요? x를 보다 써야 되겠구나. projection of x onto y. 이거는 뭘까요? 상관없는데. 이건 당연히 여러분 막 지금 계산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의미를 알면은 이거는 그냥 답은 0이죠. 왜냐면 x는 그 y 축에 있는 벡터잖아요. 그리고 y 벡터는 x 축에 있는 벡터잖아요. 걔네들은 반드시 파지티브일 필요는 없는데 직관적으로 쉽게 보기 위해서 그래서 두 개가 서로 수직이잖아요. 그렇죠? 수직이니까 오소고날 해서 0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였어요. 자, 내적 공간, inner product space는 결국은 이제 아까 요 내적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실수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벡터 공간에서 실 벡터 공간이라는 건 실수 위에서라는 말이지 그게 반드시 Rn이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실 벡터 공간은 실수 위에서 정의된 벡터 공간을 의미합니다. 실수 위에서 정의된 벡터 공간.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다항식들 있잖아요. 다항식인데 PN 같은 거 실수 위에서 정의됐죠. 실수잖아요. 코에피션스가.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예고, 그다음에 무한 디멘션을 갖는 P 인피니트도 실수 위에서 정의된 베타 공간이죠. 그래서 임의의 내용인데 두 벡터 XY에 대해서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이것을 이 함수를 내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에 대한 정의, 일반적인 정의를 이렇게 설명한 거죠. x, y 또는 x.y. 물론 이 x.y는 우리가 썼던 그거에 하나 특별한 이건 일반적인 기호로도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x1, xy1 더하기 xn, yn 이렇게 했을 때도 썼지만 노테이션인데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꺽쇠 x, y 혹은 x.y라고 쓴다. 그래서 이 세 조건이 이제 이겁니다. 아까 언뜻 언급은 했지만 내적에 해당하는 세 가지 조건은 요겁니다. 요거. 내적은 항상 양의 값을 가져야 된다. 대신 0일 때만 0이 되는 그런 함수고 순서는 바꿔도 된다. 스칼라에 대해서 이렇게 알파하고 베타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빠져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했던 게 좀 전에 얘기했던 게 요 xy를 이렇게 시그마 xi, yi로 정했을 때가 바로 그거였죠. 이게 바로 usual inner product 혹은 Euclidean inner product라고 해서 좀 전에 정의했었던 거고 일반적으로는 더 많은 내적이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내적이 뭐냐? 요거죠. 행렬 있죠. n by n 위에서 n by n 사이즈의 행렬 대신 실수 성분을 갖고 있는 거. 실수 위에서 정의된 n by n 행렬들의 모임이라고 할 때 두 개의 행렬에 대해서 내적 공간을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라고 했는데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성분을 자세히 보면 A 서브스크립트 ij, B ij 이게 뭡니까? 행렬 A와 행렬 B에 해당하는 각각의 성분들끼리의 곱을 하고 그 다음에 더하시오라는 거잖아요. 전체를. 요거는 행렬의 곱하고 다릅니다. 내적은.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가 같은 사이즈 n by n을 갖고 온 것으로서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분끼리 같이 매칭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내적 공간이 된다. 이런 건 여러분 많이 안 봤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각 의미는 뭡니까? 모든 성분들 행렬 A와 행렬 A와 B 성분끼리의 곱의 합이라는 의미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 벡터의 인너 프로덕트 있잖아요. 벡터의 인너 프로덕트를 자연스럽게 확장한 거죠. 즉 이것은 1차원 1 바이 뭐 그렇죠. 1 바이 n 뭐 mn이니까 n이라고 쓰자. 행렬인 n차원 벡터의 내적 있잖아요. 내적을 행렬로 자연스럽게 확장한 것이다. 만약에 여기 m이라는 게 1이라면은 m이라는 게 1이면은 이게 결국은 그냥 성분끼리 곱한 거잖아요. 여기 위에 요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요거 성분끼리 곱한 거. 요 xi, yi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예제는 요 위에 있는 요 벡터의 벡터로 이루어진 벡터 스페이스 Rn에서 하는 것을 더 확장한 거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아주 이상한 것은 아니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여러분 이제 복잡해지는 게 요거죠. 우리가 예제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0, 1 위에서 정의된 연속함수 fx, gx에 대해서 그것들을 다 모아둡니다. 그럼 벡터 공간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인피니트 벡터 공간이죠. 함수가 무한하잖아요.
0, 1, 2에서 정의된 연속 함수는 무한히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걔네들에 대해서 내적 공간을 정의할 수 있다는 거지. 인너 프로덕트를. 여기까지 막연하죠.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선형대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미적분학하고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지금 이거 함수는 다 미적분학 얘기잖아요. 그죠? 연속 함수 뭐 이런 거. 근데 거기다가 내적 공간을 정의한다. 어떻게? 이렇게. 인테그럴 01 fx gx dx. 그럼 얘는 실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많이 보던 거잖아요. 오른쪽은. 이거는 뭐 정적분이라고 하죠. 정적분이 본질적으로 그 인너 프로덕트를 주는 거죠. 정적분이. 물론 여기에서 0, 1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0과 뭐 2분의 1 사이에서 정의된 연속함수. 그것도 상관없죠. 편의상 0과 1로 한 것뿐이죠. 그래서 이것도 내적 공간을 이룬다. 이거 어떻게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은 여기 있죠.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지 이런 거. 세 가지 조건 중에 함수를 뒤바꿔도 미적분학의 그 정적분 값은 변함이 없죠. 그리고 그 같은 함수를 두 번 곱하면 그 파지티브 밸류니까 이게 면적을 의미하죠. 여기 함수가 하나면은 그럼 f의 제곱의 dx는 f의 제곱이라는 함수의 0에서 1까지의 면적인데 f가 0이면 0이고 0이 아니면은 뭐 0이 아니니까 여기 첫 번째 조건도 만족하고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 조건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건 세 가지 조건 체크한다. 그중에 그중 세 번째 거. 이 세 번째 조건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알파 x 뭐 플러스 베타 y의 z는 뭐 요거냐라는 건데 그거는 이제 요 함수에다가 그냥 간단하게는 우리가 뭐 인테그럴에다가 실수는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가 인테그럴이 나오나? 여기 나오는구나. 인테그럴을 잘 안 써서 네. 인테그럴에 뭐 0에서 1까지 잘 돼 있네요. 그러면은 여기 함수 f 더하기 g 그렇죠? 그 다음에 뭐 h라는 함수 이런 거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우리 미적분학에서 많이 배웠듯이 이게 미적분학의 성질이죠. 예. 0과 1에서 f하고 h dx 그다음에 더하기 네,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0과 1에서 F하고 G하고 H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요 왼쪽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노테이션으로 하면은 F 더하기 G 그다음에 H는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쭉 뺐더니 이게 뭐랑 같은 거냐면은 F하고 G 이 첫 번째 게 F하고 G잖아요. 그죠? 더하기 F하고 G하고 H 이렇게 되죠. 요게 요게 어디 나오냐면 요거죠. F 더하기 G. 알파 베타가 1이라고 할 때 X 더하기 Y의 Z는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 미적분학의 성질 요 미들에 있는 거 있죠. 미들에 있는 성질이 결국은 내적을 지금 정의하는 프로퍼티 중에 하나를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운 그 미적분학에 그 나와 있는 것들이 특히 정적분은 문제적으로 내적을 주는 펑션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분명히 이렇게 썼지만 요 조건은 이제 이것을 이것이 일반적으로 뭐를 만족합니까? 아까처럼 쓰자면은 저도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뭐 알파 쓰기 귀찮으니까 A라고 씁시다. A의 F 그다음에 플러스 B의 뭐 G 콤마 H는 이게 만족한다는 거죠. A의 그러니까 F 콤마 H 그다음에 더하기 G하고 H가 빠져나와야겠죠. B의 G가 실수. A, B는 실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디어 선형대수하고 미적분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봤죠.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 또 다른 이제 재밌는 정의가 놈이라는 우리 좀 전에 초반에 놈 얘기했는데 자, 놈 공간이라는데 그건 뭐냐면은 벡터 스페이스가 있고 벡터 공간이 있고 그 안에 있는 임의의 V에 대해서 실수값을 정의합니다. 이게 이 노테이션 이렇게 쓴 것뿐입니다. 임의의 V 인 V라고 할까요? V. 그냥 씁시다. 자, 이거에 대해서 놈도 공간인데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이런 세 조건. 원래 우리가 Rn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주어진 놈이 이걸 만족했죠. 그래서 이제 조건으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스페셜한 실수값 펑션을 놈이다라고 하고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놈의 값은 난 네거티브이고 알파 v는 놈은 알파의 절대값의 v고 그다음에 임의의 벡터 두 개에 대해서 요것이 만족된다. 그래서 이 조건은 세 개는 우리가 처음에 놈 정의할 때 초반에 정의할 때 했던 내용이죠. 여기 요 세 개. 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노름의 성질을 갖고 이거는 우리가 RN에서 성질이잖아요. RN. 자, RN이 아니고 이것을 만족하는 것을 하나의 정의의 조건으로 넣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조금씩 추상화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지금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이제 거꾸로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는 거를 그냥 놈 공간이라고 할게라는 거죠. 알겠죠? 지금 많이 했던 게 이거였죠. 놈을 이렇게 인너 프로덕트가 정의된 실수 공간, 실수 벡터 스페이스 이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좀 일반적이죠. 내적이 V를 내적 자체가 정의되어 있으면은 이건 아주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이 내적의 정의에 의해서 X하고 X의 내적을 해서 루트를 씌우면 그거를 놈으로 정의하면 V는 놈 공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일반적인 겁니다. 임의의 내적 공간은 노름 공간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즉 내적 공간은 노름 공간이 될 수 있다. 내적이 있으면 놈이 정의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 예제가 중요한데 RN 많이 알죠? RN에 새로운 놈을 정의하는데 그 놈이 뭐냐면은 X라는 벡터의 그러니까 X1에서 XN으로 주어져 있을 때 그것의 놈을 크기가 가장 큰 값으로 정의합니다.
절대값의 크기가 에서 x를 이제 x의 원 요런 놈은 많이 안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중요한 예제죠. 라고 할 때 그것의 노름을 이렇게 맥스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맥스 x1의 xn. 그러면 이 조건은 이 위에 세 가지를 만족합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0이 되는 경우는 맥스가 0이니까 나머지 다 0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조건 만족하고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도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노름을 정의했지만 내적을 정의할 수는 없었다. 근데 여러분들 요 맥스에 뭐 x1 이렇게 xn 쓴 게 지금 데이터 분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데이터 분석할 때 어떤 말에 이런 게 비슷한 게 나오죠? 이런 함수가. 요게 딥러닝 할 때 여러분들이 막 하다 보면 맨 뒤에 맥스 풀링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맥스 풀링. 그래서 조 말은 이제 맥스 풀링. 개념 딥러닝에서 가장 큰 값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여러 가지 데이터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선택하는 거죠. 맥스 풀링. 그래서 이게 내추럴한 컨셉을 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내적 공간은 반드시 노름 공간을 줄 수 있지만 노름 공간은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내적을 못 준다. 그렇지만 노름 공간이 내적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라는 어떤 반예가 되겠죠. 재미있는 예제입니다. 벡터 뭐 선형대에서 많이 나오는데 미분, 벡터 미분 전혀 감이 안 오는데 벡터 미분에 대해서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 간단히 이제 몇 개만 보여주면요. 함수인데 여러 개의 함수, 여러 개의 변수를 갖고 있는 걸 다변수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f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x1만 있었잖아요. x1 뿐만 아니라 x의 2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거. 그래서 그러니까 내부에 여러 개의 변수가 있는 거를 다 변수 함수다라고 합니다. 이 경우는 n 개의 베리어블이죠. 자, 그러면 여기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 벡터 x에 대한 미분의 정의는 x가 이제 변수가 아닙니다. 벡터예요. 그러면 요 그라디언트 f라고 읽습니다. 그라디언트 f는 라운드 f, 이건 라운드라고 읽어요. 라운드 f 디바이 바이 라운드 x. 보통 우리는 x는 하나의 변수만 생각하는데 우리는 벡터예요. 그럼 이거 새롭게 정의하는 거예요. 이거의 의미는 하나의 변수로 f를 미분하는 그 함수죠. 이것도 함수예요. 그 함수를 첫 번째 성분으로 두고 또 이번에는 x2라는 변수로 f를 미분한 거를 또 다른 두 번째 컴포넌트 따가서 총 n개의 컴포넌트 라운드 f, 라운드 xn이라고 씁니다. 이거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거를 미분할 때 d라고 쓰는데 변수가 여러 개인 함수를 미분할 때는 d 대신에 라운드를 써요. 이렇게 라운드. 변수가 여러 개인 경우 함수를 미분할 때 로테이션 기호로는 라운드를 써요. 그러니까 d랑 구별을 하려고 하는 거죠. 네, d랑 라운드로. 잘 쓰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라운드를 씁니다. 본질적으로 그냥 d를 의미합니다. 디퍼렌셜의 d잖아요. 그래서 라운드를 쓰는 거고요. 그래서
x에 관해서 f를 미분한다라는 의미예요. 얘를 잠깐 보면요. 뭐 세 개의 변수로 이루어지는데 x, y, z. 그럼 라운드 f는 뭡니까? 라운드 f는 x, y, z는 x1, y1, x2, x3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x에 관해서 미분하면 뭐죠? 요 함수를. 그럼 나머지 y, z는 상수로 취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x로 미분하면 남는 게 y, z죠. 썼나 내가? 답을 안 썼구나. 그래서 그 x로 미분하면은 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라운드 f의 라운드 x가 뭐냐 이거죠. 이게 x가 변수고 yz는 상수니까 yz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를 y로 미분을 하면은 f를 이거는 x하고 z가 남겠죠. 그리고 얘를 z로 미분을 하면은 xy가 남고.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라디언트 f는 좀 전에 썼던 여기 yz 첫 번째 거고, 그 다음에 xy니까 xz, 그 다음에 xyz에서 z가 빠지니까 xy, 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그라단티아가 됩니다. 사실 이걸 뭐 칼럼으로 쓰냐 로우를 쓰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벡터 형태로 되는 새로운 식이 나온다는 거고요. 이 그라디언트 F는 머신러닝 할 때 맨날 나오는 거죠. 그라디언트를 뭐 최대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라디언트 F 되게 많이 쓰이는 거고요. 이게 사실은 각각의 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다고 합니다. 미분인데 파셜리 미분한다고 해서 편미분이라는 말을 쓰는데 편미분한 함수들을 벡터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뭐 되게 이쪽 파트는 이 부분은 많이 알려진 거고 이거를 벡터에 대해서 미분한다라는 말로 조금 팬시한 말로 쓴 것뿐입니다. 팬시한 말로. 그래서 다변수 함수를 벡터로 미분하는 라운드 f 라운드 x는 이렇게 벡터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다음에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벡터로 이루어진 함수. 좀 전에는 그냥 함수입니다. 함수. 하나의 함수. 얘는 리얼 넘버인 함수인데 얘네들이 여러 개 이루어진 함수. 다변수 함수를 포함하는 함수. 그래서 벡터로 이루어진 함수, 벡터가 되는 함수에 대해서도 또 미분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내용을 좀 더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좀 익숙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만 간단히 살펴보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학부 때 배웠던 혹은 그 전에 배웠던 선형대수들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이 선형대수 쪽은 마스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